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차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감정을 폭발한 후 후회한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순간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평화로워질 수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도 분명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얻은 이 특별한 방법들은 지금 바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후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우선 이 화라는 감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 감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의 50%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화가 났나요? 사실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짜증을 넘어선 매우 복잡한 감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화가 난다고 표현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슬픔, 실망, 두려움, 불안, 때로는 사랑과 관심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화가 난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뱉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화가 나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이는 우리 뇌가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입니다. 마치 과거의 조상들이 맹수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맹수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화는 단순히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돌아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화를 참기 힘든가?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랍게도 화는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만들어줍니다. 또는 중요한 일에서 실패했을 때 느끼는 화는 다음번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첫 번째. 주자는 말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말하는가가 그 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김 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와 작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쌓여서 점점 불만이 커졌던 겁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넌 왜 항상 약속을 어겨? 그리고 맨날 말끝마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려던 순간 김 씨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고 그날 모임이 끝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친구는 약속을 잡았고 두 사람은 동네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김 씨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나는 우리 사이가 정말 소중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너랑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 친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 김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날 모임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화를 냈더라면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말을 꺼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진정으로 적절한 시기인지 그리고 장소가 편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주자의 명언을 떠올리며 언제, 어디서 이야기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성공은 바로 이 타이밍과 장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두 번째. 공자는 말했습니다. 성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숨을 고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숨을 고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화가 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심장의 빠른 박동과 호흡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신체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화가 났을 때 몸의 반응을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이죠. 이때 유일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바로 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폐를 통해 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이완이 촉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맡아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팀원 중 한 명이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은 크게 차질을 빚었고 김 씨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그 팀원을 강하게 질책하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려는 순간
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팀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실수로 프로젝트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지금 중요한 건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팀원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씨는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팀원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팀 전체의 사기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김 씨는 숨을 고르고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세 번째.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김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 김 씨는 딸에게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니? 왜 매번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씨는 딸에게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딸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딸을 마주보고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내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때문에 아빠가 조금 힘들어. 나는 내가 이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조금 외롭고 지친다는 느낌을 받아. 딸은 김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실 나도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즘 학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쓸게요. 김 씨는 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딸을 비난하고 꾸짖었다면 딸은 반발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나는 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자 딸은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 때문에 라는 비난이 아닌 나는 이렇게 느낀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김 씨의 경험처럼 우리가 상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면 더 평화롭고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왕양명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으로 시작하는 대화법을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고 관계는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네 번째. 맹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김 씨는 평소 직장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예민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동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 씨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팀원이 미리 협의된 내용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팀원은 얼굴이 굳어졌고 팀의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김 씨는 다음날 팀원에게 다가가 사과하면서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나는 우리가 더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해보자. 김 씨의 이 말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렸고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쉽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대신, 나는 이렇게 해주길 기대했어. 라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는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명확하고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상대방과의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말이 곧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맹자의 명언을 기억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대화와 인간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5번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김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부모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김 씨는 아들이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우울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하지만 아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하면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어. 라며 충고하고 싶었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 씨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만 하구나. 아빠도 내 나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답답했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들과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저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김 씨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경청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을 하거나 충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경청의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늘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